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윤석열의 밀당입니다. 흔히 밀당이라고 하면은 연인들 사이에 그 미묘한 심리전 이런 걸 칭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가 밀당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윤 전 총장에 대해 비교적 후한 평가를 해왔습니다. 네. 민주당 주류와는 좀 다르게 가겠다는 일종의 차별화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처벌하는 일을 참 원칙에 따라 잘 하셨다. 그 점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5.18에 대해서 나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충분히 본인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의겸 의원이었죠. 윤 전 총장의 5.18 메시지에 대해서 젊은 전두환 장군이 생각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예. 이 지사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지사가 그제 그동안과는 좀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을 향해서 포장지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빨리 그 안에 내용물을 보여달라고 공격한 겁니다.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전부를 다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홍 기자, 이게 조금 전에 들었던 말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혹시 다른데 이렇게 평가가 변한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요, 그동안에는 이 윤 전 총장의 높은 지지율이 비문주자인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직 이재명만이 윤석열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로 친문 지지층의 전략적인 선택을 호소할 근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최근 굳이 이 윤석열 대항마라는 점을 내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내 입지를 굳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이재명 지사를 친문이라고 분류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것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경기도가 주관한 DMZ 포럼에는 이해찬 전 대표와 한면숙 전 총리 등 친노계 원로들이 전면에 등장해 이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정권이 위기라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사람이 대권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윤석열의 밀당의 느낌표는 몸무게 100kg 밀당이 되나로 하겠습니다. 현직 총장이던 지난해 4월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윤 전 총장은 한 측근에게 흔들어대도 몸무게가 100kg이라 안 흔들린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맹을 거듭하며 대선 공부에 한창인 윤 전 총장, 이 지사의 밀당에 언제까지 침묵으로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국민의힘 당권 신구 대결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6월 11일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이 드러났죠. 모두 8명이 당대표에 출마를 했고 오는 27일입니다. 예비 경선을 통해서 본경선 후보자를 5명으로 압축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초선 대 중진의 세대 대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기자,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진그룹이요, 의외로 선전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제 발표된 차기 당대표 선호도 설문,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조영 의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책임당원 숫자가 가장 많은 대구, 경북에서도 이 격차는 다소 줄었지만 순위는 똑같았습니다.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내용이 본선에서도 과연 실현이 될 것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당 안에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당 관계자들에게 좀 전망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경선에 일단 이 신진그룹 중에 한두 명이 포함될 가능성은 높게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당원과 영남이라는 변수를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네. 앞에서 같이 본 거는 여론조사였고요. 예. 실제로 본경선은 여론조사 30%에 당원 투표 70%로 이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28만여 명 중에 영남에 거주하는 당원이 52%, 그리고 영남에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는 당원은 80% 육박합니다.
당권 주자 가운데 영남권 주자는 조영, 조경태, 윤현석 의원 등 중진 그룹이고요. 네. 이 신진 그룹들은 모두 수도권이죠. 따라서 이들이 영남의 마음을 얼마나 얻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도로 영남당, 영남 배제론 논란이 있긴 했지만 최근에는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영남에 내려가서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홍 기자, 또 다른 변수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요. 처음으로 네. 이 현장 투표 없이 치러지는 전당대회라는 점입니다. 이번 대회는 모바일 ARS 투표 100%로 치러집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모바일 투표 영향으로 어르신들의 참여율은 떨어질 것이고 젊은 세대 참여율은 올라갈 것이라며 이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7일이죠. 예비 경선 이제 5명으로 후보를 압축을 하는데 혹시 이제 이 안에 예. 이른바 이제 젊은 층으로 분류되는 후보가 복수로 들어간다면 혹시 이들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신진그룹 가운데 김은혜 의원의 경우에는요. 단일화는 정치공학적으로 낡은 문법이기 때문에 의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진그룹 3명 모두 당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 역시 끝까지 지켜봐야 할 변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국민의힘 당권 신구 대결의 느낌표는 지켜보는 민주당은 씁쓸하다로 네. 하겠습니다. 지난달 이 송영길 대표가 선출된 민주당 전당대회 경우 유일하게 좀 새 얼굴이었던 정안도 용인시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그다지 국민적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경륜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신구 대결로 일단 흥행에는 성공한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서 민주당의 뒷맛 씁쓸할 것 같습니다. 네. 호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